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박정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적 수질 요인들 중 질소성 화합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성 화합물에 대해서 화학적 수질 요인들 로부터 별도로 분리하여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 양식 활동을 하면서 이 질소가 어류의 대사 활동 그리고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서 봤을 때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그 양식장 환경 내, 특히 이제 폰드 환경 내에서 질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런 질소 대사로 인한 어떤 수질 영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류가 수중에서 사료를 섭취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질소가 수중에 배출이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료 섭취 후에 분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고형물, 그 고형물이 수중에서 녹아서 그 고형물 내에 유기고형물 내에 들어있는 질소가 수중으로 배출되는 어떤 경로가 있고요. 소화된 단백질들, 궁극적으로는 질소가 될 것입니다. 그 질소들이 아가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도 발생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소들이 수중에 대사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게 되면 수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러한 질소들을 분해를 하게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류의 아가미를 통해서 대부분 이런 질소들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배출되는 질소의 형태가 이제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러한 아가미로부터 나온 암모니아성 질소들이 수중 또는 바닥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NO2, 아질산 질소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나이트리피케이션, 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질산화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수중 또는 바닥에 질산성 질소가 축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농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다시 탈질 세균들이 이 질산성 질소를 최종적으로는 N2 가스로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환원된 질소 가스는 재차 비를 통해서 이 수중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대기 중으로부터 유입된 질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질산화 작용을 하는 세균들이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성 질소들을 수중에 있는 블루그린 LG 등이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질산화 세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수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느 하나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런 질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태계 전체에 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활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게끔 함으로 해서 수중에 있는 질소의 농도들이 적절하게 유지되게끔 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양식장 환경 자체가 어류를 사육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생물학적인 과정들, 수소 생태계 또는 양식장 어떤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암모니피케이션, 그리고 어시밀레이션, 나이트리피케이션,
디나이트리케이션, 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양식장 환경 내에서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자면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보자면 아모니피케이션, 나이트리케이션, 디나이트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모니피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소, 그러니까 사료를 먹고 어류들이 배출하는 고형물 내에 들어있는 질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암모늄 또는 암모니아로 변환을 시키는 과정, 분해를 시키는 과정을 아모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들, 그러니까 이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세균들은 주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호기성 타가영양 세균, 유기물을 이용하는 세균, 이 대부분 이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가끔씩 현기적인 미생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타가 영양 세균들이 이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미네랄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광물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로서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단백질 내들 유기물 안에 이제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모니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해 과정들을 거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세균들이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 고용물들을 저런 차례로 분해함으로 해서 이제 그 수중으로 아모니아 성질소를 배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수중에 일반적으로 pH가 7, 그러니까 중성인 상태에서 볼 때 저런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원천적인 물질인 암모니움이 수소이온과 결합하여서 NH4 비이온화된 NH3는 죄송합니다. NH3는 비이온화된 암모니아성 질소이고 NH4는 이온화된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대부분의 암모니움이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질산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아모니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질소성 화합물 또는 의료의 아가미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나온 암모니아성 질소, 이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질산성 질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과정을 질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 속해 있는 그 세균은 크게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질소로 바꾸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니트로조모나스, 그리고 아질산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바꾸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이 니트로박터, 이 두 가지가 관여를 하고 있는 2단계 화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키모오토트롭이라고 해서 자가영양세균, 그 무기물을 이용하는 자가영양세균들이 이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질산화 과정들을 이제 그림으로 잠시 나타내었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물, 배출된 유기물, 분변 물질 또는 먹지 않고 남은 어떤 사료 물질들이 이런 최초의 어떤 헤테로트롭스 아모니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애시드로 분해가 될 것이고요. 또 아가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수중에 이제 녹아나게 되면은 니트로조모나스에서 아질산성 질소로, 그리고 니트로박터에서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모습들을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외 폰드의 경우에는 저질, 바닥에 있는 저질, 그리고 고밀도의 순환여가식 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는 바이오필터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다음 작용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계에서는 그 암모니피케이션 다음에 질산화 과정, 그리고 질산화 과정 다음에 이런 탈질 산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소가 대기중으로 환원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전체 과정 중에서 이 탈질산화 과정이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중의 양식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질산성 질소는 결국 이 탈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N2 가스 형태로 대기중으로 환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여하는 세균들은 주로 산소가 없는 어네어로빅한 컨디션에서 활동을 하는 타가 영양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된 미생물 속은 슈도모나스 등을 포함한 바실러스 이러한 세균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식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폰드의 경우에는 저질, 바닥에 어떤 저질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별도의 이러한 장소들을 만들어서 고밀도 양식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질산성 질소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물의 어떤 유입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대기중으로 N2 가스로 만들어져서 방출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질소가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되는데요. 거기 나오는 원소들을 쭉 추려서 보게 되면은 이런 질소성 화학 물질들과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양식 환경에서 주로 다루어야 하는 그 분자들은 여기 분자들을 아래쪽에 이제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H3, NH4, 그다음 NO2, NO3와 같은 요 4가지가 주요 양식 활동에서 이제 주요 관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암모니아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는 이 단백질, 어류의 단백질 대사로부터 나오는 최종 부산물로서 질산화 과정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3가지 정도의 질소성 화합물들은 어류에게 상당히 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독성의 정도는 어종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암모니아성 질소의 경우에는 NH3N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매우 낮은 0.05mg/L에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수중에 있는 우리가 양식을 하고 있는 어류들이 이 자기들이 이렇게 생성한 물질에 의해서 이제 결국 폐사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NO2N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0.1mg/L 정도의 수준에서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에서는 염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독성의 정도가 낮아져서 좀 더 높은 농도에서 독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상시 낮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는 앞선 2가지 형태의 질소성 화합물질에 비해서는 약 100에서 400mg/L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저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이 이상의 농도에서는 생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산란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NH3, NH4 그리고 NO2, NO2N, NO3, NO3N 이 다양한 형태로 질소성 화합 물질의 농도를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실수로 인해서 어류의 대량 폐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H3, NH4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모늄과 암모니아 각각 암모니아로 각각 지칭을 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NH3N이 있을 수도 있고요. NH4N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TAN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 이 세 가지 동일한 유사한 질소성 화합물입니다만은 농도를 표기할 때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H3라고 하면 NH3 자체의 농도이고 NH4는 역시 마찬가지 NH4의 농도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NH3N 또는 NH4N으로 이제 표기를 할 경우에는 NH3나 NH4의 전체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H3 또는 NH4의 형태를 하고 있는 분자 내에 질소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NH4 1mg/L의 농도와 NH4 N의 농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NH4보다는 NH4N의 농도가 훨씬 더 낮다고 보아지겠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도, 독성 농도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달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TAN, 즉 TAN은 토탈 암모니아 나이트로젠의 줄임말로서 NH3N과 NH4N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농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2와 NH2N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2 1mg/L의 농도와 NO2N, 즉 NO2의 형태로 있는 분자 내에 N의 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므로 독성 농도를 나타낼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명심하고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에 대한 부분 또 독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에 이 calculation example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암모니아성 질소 TAN이 수중에 예를 들자면 1.5mg/L가 있고요. 이때 수온이 26도씨, pH가 각각 8.6과 7.0이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NH3의 농도로 놓고 보면 그 각각의 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보시면 바와 같이 8.6일 경우에는 7.0일 경우에는 NH3의 농도가 1리터당 약 0.01인데 반해서 8.6으로 상승하게 되면 약 0.29의 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H3의 농도로 놓고 봤을 때 안전 농도가 0.0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pH에 따라서 이 pH가 7.0일 경우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인데 반해서 8.6으로 상승하게 되면 독성을 나타내는 어떤 농도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NH3와 NH4의 비율이 수중에서 NH4 역시도 유독합니다. 하지만 NH4보다는 NH3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독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수중에 상존을 하게 되는데 T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NH3와 NH4의 비율은 TAN의 농도는 같다고 하더라도 pH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성의 정도가 그 pH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면 pH 7에다가 제가 그어놓은 붉은 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고 26도씨에서 보게 되면 NH3의 전체 비율이 0.6%에 불과합니다만은 그것이 8.6으로 증가하게 되면 약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pH가 1이 상승할 경우에 NH3의 농도 비율도 약 1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독성 역시도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토탈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pH와 연동을 하여서 그 수중에 있는 NH3와 NH4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하여서 질소성 화학 물질의 농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독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세포 내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사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독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이 높아지게 되면 아가미의 세엽들이 물로부터 아가미 조직들이 붕괴가 되고 또 외부로부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전맥 물질을 분비함으로 해서 이 아가미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물로부터 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대사율이 가장 낮은 어류의 알에서 알이 가장 높은 내성을 나타내고요. 알에서 각 부화한 자아들이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종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온수성 어종에 비해서는 냉수성 어종들이 이 아모니아 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폰드에서의 아모니아 독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질산성 질소에 대한 또 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아질산성 질소는 이 아질산성 질소가 혈액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량으로 수중에 존재할 경우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여서 맷 헤모글로빈, 즉 산소와 결합할 수 없는 형태의 헤모글로빈을 형성함으로 해서 체내로 원활하게 산소를 전달할 수 없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폐사하게 되는 질식사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아질산성 질소의 체내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수에서는 담수에 비해서 그 독성이 좀 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염소염과 NO2N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대 1, 그다음에 염소와 NO2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6대 1 정도의 비율이면 이런 아질산성 질소에 의한 독성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염분도가 약 1ppt에서 2pp 정도만 될 경우에 상당히 이런 아질산성 질소의 독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질산성 질소의 독성을 어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트레이트 톡시시티라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나이트라이트 톡시시티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모니아성 질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수성 어종에 비해서 냉수성 어종들이 확연히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맨 아래쪽 두 칼럼을 보시게 되면 새우에 대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각각 같은 어종이고 각각 담수와 해수에서의 독성 농도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 내 염소 이온이 독성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소성 화합물 중에서 나이트레이트, 즉 질산성 질소의 어떤 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질산성 질소는 생태계 내에서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두 가지 질소성 화합물질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인 100에서 400mg/L 정도 수준에서 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인 폰드에서는 탈질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폰드 내 저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질소성 화합물질들, 질산성 질소의 축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밀도 폐쇄형 양식 시스템의 경우인 특히 순환여가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산성 질소의 축적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수처리 장치 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질산성 질소의 독성을 이 어종에 따라서 나타낸 표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LC50, 96시간 LC50이라고 하는 것은 반수 지사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체 그룹 중에서 96시간 만에 절반이 죽는 농도,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피는 약 180에서 200mg/L 정도 수준에서 96시간 만에 약 절반의 개체수가 배사를 하게 되는 농도가 형성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어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높은 어떤 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질소성 화합물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소성 화합물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밀도 사육을 할 때, 또 저밀도 사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류에게 낮은 농도에서도 상당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챕터를 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상으로서 질소성 화합물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수질 관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강의 이후에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현장은 한국 담수 어류 양식의 주 어종 중에 하나인 뱀장어 양식장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이 양식장은 고밀도로 실내에서 어류를 키우고 있는 양식장입니다. 특히 순환여가식 등과 같은 수질 관리에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양식 시스템 형태로서 수질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